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제8장 노동 이동 중에서요 5절에 해당하는 미국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들의 성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시죠. 자, 우리 5번째 절에서는요 미국 노동시장으로 이민들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민자들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미국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뭘 어떻게 하고 있어? 이 질문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거죠. 미국뿐 아니라 이민을 받아들이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민 정책을 두고 논쟁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성과 잘 거두고 있는가? 그거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잘 적응하고 새 직업에서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이민자들은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성과가 좋게 되면 미국으로 이민 갔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가 많을 거예요. 기여도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울러 자국민들은 이 이민자들이 공공부조를 받아서 세금 부담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성과가 되게 좋으면 미국 사람들이 먹여 살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 오히려 미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이민자들의 경제적 영향은 이민자 집단의 숙련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민자의 집단의 숙련 구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숙련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자, 횡단면 자료에 나타난 이민자와 원거주자의 연령 소득 곡선 한번 볼게요. 1번. 횡단면 자료라고 하면요. 일정 시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횡단면 자료에 따른 이민자와 원거주자의 연령 소득 곡선. 연령이라는 게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나타내는 곡선. 네, 요거를 보는 겁니다. 자, 밑에 그림 살짝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먼저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연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연간 소득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 소득이라는 것은 원래 유량 개념이라서 연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거주자의 소득이 이렇게 있어요. 원거주자의 미국인이겠죠. 원거주자, 원주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민자의 소득은 거기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민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봅시다. 이민자의 경제적 성과와 동화 과정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많은 초기 연구에서는요. 횡단면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돼요. 크로스 섹션 데이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인구조사처럼 한 시점에 스냅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시점에서 스냅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냅 사진. 네,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민자와 자국민의 연령 소득의 프로파일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횡단면 자료를 통해서 이제 막 들어온 이민자의 현재 소득과 그래서 횡단면 자료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끄집어낼 수 있냐면 이제 이렇게 막 들어온 이민자의 자료와 자, 몇 년 전 이주해 온 이민자들의 현재 소득 몇 년 전 들어온 이민자 소득을 같이 한번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림 8-4는요. 1970년 인구조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민자와 원거주자의 일반적인 연령 소득 곡선을 그린 것인데요. 미국으로 들어온 시점에서 이민자의 소득은 비슷한 조건의 원거주자 임금보다 15% 낮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민자가 처음에 올 때는 원거주자보다는 대략 15% 낮은 소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민자의 연령 소득 곡선이 원거주자의 것보다 훨씬 가파르게 됩니다. 이민자의 여기 보시면은 연령 소득 곡선에
기울기가 어떻게 돼? 기울기가 더 가파른 거 아니겠습니까? 기울기가 가파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4년을 지낸 이민자의 소득이 14년 지났어요. 거기 보니까 20살에 이민을 왔는데 14년 후, 요게 대략 14년 후. 예, 그때는 이제 이민자가 원 거주자의 소득을 따라잡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떻게 돼? 더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미국의 30년간 산 전형적인 이민자들은 비슷한 조건의 원 거주자보다 대략 플러스 10% 더 높은 소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면 자료에 의하면 수년 전 이민 온 사람들이 이제 막 이민 온 사람들보다 소득이 훨씬 높아서 경제적으로 상승하는 거, 이민자의 경험 중 중요한 면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막 들어온 이민자보다 몇 년 전 들어온 이민자가 소득이 훨씬 더 많아져 가지고요. 거기 보시면은 수년 전 이민 들어온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서 이 사람은 이제 적응을 하는 거라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경제적으로 소득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생활에 적응을 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림 8-4에 나타난 독특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자, 몇 가지 요걸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자, 첫째로 이민자의 소득은 처음에 원 거주자의 소득보다는 낮은 것이다. 이 사실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미국의 고용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의 초기에는 거기 보시면은 소득이 낮아요. 소득이 낮아. 그러니까 이민을 처음 미국으로 갔다 하더라도 영어나 문화나 뭐 관습 이런 거에 적응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왜 낮냐라고 하면 미국 고유의 거기 보시면 기술인 생활 적응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무튼 뭐 언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야. 소득이 높은 직업이 무엇이고 직업은 어디서 찾는가 이러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낮은 소득을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 자, 이민자의 연령소득 곡선이 원 거주자의 연령소득 곡선보다 더 가파르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민자 곡선의 기울기가 원 거주자의 곡선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민자들이 영어를 배우고 미국 노동시장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봤을 때 익숙해지는 거야. 인적 자본의 크기가 원 거주자보다 빠르게 늘어나서. 자, 여기서 왜 기울기가 더 가팔라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왜냐 하면은 인적 자본의 크기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인적 자본의 크기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적 자본의 축적이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민자의 소득이 원 거주자의 소득으로 수렴하기 시작하는 형태로 경제적 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또 이렇게 몰랐었는데 익히게 되고요. 인적 자본도 축적하게 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화된다. 동화 현상을, 동화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따라서 인적 자본 모델은 어째서 이민자 소득이 원 거주자보다 낮게 시작해서 빠르게 상승하는가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적 자본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인적 자본의 측면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됐죠? 자, 그러나 이 설명은 세 번째 사실은 설명하지 못한대요. 미국에서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미국에서 14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원 거주자를 따라잡는다고 그랬잖아요. 14년 지난 다음에 이민자들은 원 거주자보다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이민자들이 원 거주자보다 더 많은 인적 자본을 축적하게 됐는가? 아니 이거요. 그래, 오케이. 인적 자본을 축적해서 기울기가 빠르게 됐다는 것이지. 자, 근데 왜 인적 자본을 이렇게 이민자들이 빠르게 축적할 수 있을까?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단락 보시면 이민자들이 원 거주자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의 역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선택의 역할,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데? 한번 보시면 이민자들이 본국에서는 이민을 선택한 사람들과 머물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어. 미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 땅으로. 자,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 남아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일부 사람들은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민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체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 이렇게 두 그룹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본국에서 이민을 선택한 사람과 머물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으며 이민자들은 그 나라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능력 있고 없고 이걸 막 섞어가지고 제비뽑기로 해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뛰어난 능력을 갖춘. 그래서 요 이민자들 한번 살펴본 거야. 누가 이민을 가는가? 이렇게요. 누가 이민을 떠나는가? 여러분 생각해봐. 능력 있는 사람이 떠날까요? 능력 없는 사람이 떠날까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할 일을 못해가지고 낙오되는 사람이 미국이라는 낯선 땅을 가게 되면 어떻게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뛰어난 능력을 갖추거나 그래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거나 또는 추진력이 있고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들만이 사람들이 이민을 떠난다는 거야. 이민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부를 싸서 가족과 친구를 떠나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하려 외국으로 이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이민을 떠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민자들이 이런 식으로 집단에서 정말 잘 선택된다면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이민자들이 필요로 하는 미국 고유의 기술을 습득하고 나면 원 거주자보다 더 생산성이 높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으로 축구를 떠난다고 할 때 그냥 아무나 제비뽑기해서 축구해서 가는 게 아니라 손흥민 같이 원래 능력 있는 애가 선발돼서 축구를 하러 간단 말이야. 그럼 이야 역시 유럽 무대 가니까 잘하고 떼돈을 버는군 이렇게 되는 거지. 나도 갔으면 제가 갔으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망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되는 게 동화와 코호트 효과 이렇게 있습니다. 동화와 코호트 효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그림 8-4로 요약된 횡단면 자료의 요점은 수년 전 이민해온 사람들이 막 들어온 이민자들보다 소득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화론자야. 동화론자 주장은 뭐라고요? 지금 당장은 네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좀 적응하고 생활하다 보면 너도 잘 적응을 하게 될 거야. 미국인처럼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동화론자 해석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 수년 전 이주자는 네, 미국 고유의 기술을 습득하기 때문에 미국 고유의 기술을 습득을 해서 습득을 했기 때문에 새로 이주해 온 이들도 언젠가는 이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은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을 하게 된 것이다. 횡단면 자료를 이렇게 해석하면 이민 집단의 스냅 사진 하나만으로 이민 근로자의 소득이 장기간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추론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동화론자 주장 이건데 이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코호트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20년 전에 이민 온 사람과 근본적으로 지금 이민 온 사람들이 다른 거라는 거야. 집단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시대에 그냥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이순신이 싸움을 잘해요. 뭐 훌륭한 장수예요. 을지문덕이 세요. 이거는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 박지성이 축구 잘해요. 뭐 손흥민이 잘해요. 이것도 지금 다 다르다니까. 우리나라 선수 그 능력뿐만 아니라 그 유럽의 그 수비하는 선수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 시점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화론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단순화를 위해서 이민자의 유입이 3번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코호트 효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가정을 하냐면, 자, 이민의 유입이 3차례 있었습니다. 3차례 있었고, 이렇게요. 유입된 이민자들의 생산성이 다 다르다라고 할게요. 3차례 있었고 이민자의 생산성은 다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첫 번째 이민 유입은 60년대 일어났고 두 번째 80년대, 세 번째는 2000년대 일어났다고 합시다. 모두 20살에 미국으로 왔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들어온 약간 이제 모형어를 이용한 설명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그래프를 보시면 연령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달러로 표시했어요.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60년대 이민 온 사람은 이런 식으로 60년대 이민자가 되는 것이고요. 1960년대 이민자. 그리고 1980년대 이민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980년대 이민자. 그리고 20년 후에 2000년대 이민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2000년대 이민자. 이 세 사람이 나이는 다르지만 한 번에 만난 거야. 무슨 말이냐면 횡단면 자료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느 한 시점에서 보게 되는 건데 횡단면 자료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만났지만은 뭐 2022년, 21년 뭐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요때 태어나 가지고요. 이렇게 우여곡절을 막 겪다가 그다음 여기에 와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더 살아나가겠죠? 지금 현재 시점. 자, 어떤 사람은 요때 태어났습니다. 20년 후에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우여곡절을 막 겪다가 이렇게 태어나고 있고요.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때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이제 역시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스냅 사진을 착착 본 거예요. 만약에 2021년 현재 만약에 봤다라고 하면 현재라고 하면은요. 요때 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60년대부터 왔으니까 나이가 60살이 될 것이고요. 60세가 되는 사람. 요 사람은 80년대 왔으니까 나이가 뭐 40세가 될 거고요. 이 사람은 지금 2000년대 왔으니까 나이가 이제 갓 20살을 넘은 20세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서 나이가 20살, 40살, 60살인 사람의 소득을 비교해서 그림을 비교해 보면요. 나이가 20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가 오는 거야? 이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40살인 사람은 80년대 이민 온 사람이 올 거예요. 나이가 20살, 40살 여기 있는 사람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60세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올 겁니다. 자, 미국의 원거주자의 원거주자 미국이냐? 예, 소득의 흐름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봤을 때 20대인 사람은 2000년에 왔는데 능력이 아이스당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20살을 대피하고 40살을 대피하는 사람이 이 사람, 40대를 60대를 대피하는 사람이 이 사람. 이걸 쭉 연결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거기 CR 이렇게 그래프가 있잖아요. CC죠, CC. 요게 그래프가 되면 이게 잘못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원래 소득의 증가는 요만큼만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길이를 보면은 20세 20년 후에 20년이 지나서 요게 소득의 증가 크기가 소득 증가의 크기에서 이게 진짜 크기예요. 증가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석한다? 이만큼 증가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잘못한 것이죠. 엄한 사람을 서로 비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소득 증가의 크기를 잘못 해석된 소득 증가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소득 증가의 크기.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기울기가 1980년대 이민자가 원 거주자랑 똑같은 기울기와 능력을 갖고 있고 60년대 이민자는 원 거주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고요. 같은 20대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훨씬 더 소득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2000년대 이민 간 사람은 이 케이스에서는요. 오히려 미국인보다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인 거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세요. 가장 먼저 들어온 코호트가 코호트라는 게 우리가 바로 뭐냐면 어떤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1960년대 들어온 이민자 집단 코호트라고 보시면 돼요. 코호트가 집단 격리 이런 거 비슷한 말 코호트 격리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미국 태생의 근로자를 포함해서 다른 어떤 그룹보다요. 요 집단은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갖고 있는 거야. 생산성에 직면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이민 온 이후의 소득을 매년 관찰하게 되면 그들의 이게 연령소득 곡선이죠. 연령소득 곡선이 PP, 요거요. 이게 바로 PP 이렇게 되는 거야. PP가 되는 건데 이야기를 계속 끌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이민자들이 원 거주자를 포함해서 어떤 그룹보다 생산성이 가장 낮아요. 여기 있는 근로자들은요. 2000년에 온 이민자들은 생산성이 가장 낮은 그룹이다,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1980년대에 이민 온 사람은 미국의 원 거주자들과 생산성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 줄 보세요. 그들의 근로 경력 내내 소득을 매년 관찰하게 되면 원 거주자와 이 코호트의 연령 소득 곡선은 Q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민자와는 원 거주자의 능력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가상적인 예에서 살펴보시면요. 이게 다 평행하게 돼 있어요. 이 평행하게 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임금의 수렴이 발생하는 게 아니야. 여기 2000년대 들어온 이민자는 나이가 계속 늘어서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미국의 원 거주자에 있는 사람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란 색깔로 하게 되면은 수렴되는 잘못된 판단으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파란 색깔 이거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해석하여 동화 효과에 의한 여기 보시면 동화 효과에 의한 수렴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렴 현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2000년의 인구 통계 데이터를 통해 볼 때 횡단면 자료는 2000년 4월 1일 현재 미국의 인구의 스냅 사진을 보여주는 것으로 각 근로자의 임금, 연령, 원 거주자인지 외국 태생인지 등등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에서 이제 간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의 임금은 2000년에 들어온 이 사람의 데이터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1980년에 들어와서 40세가 된 이민자의 어떤 임금, 그 정보는 요게 되는 것이고요. 6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60세가 된 이민자의 임금은 여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횡단면 자료에서는 각 이민자의 코호트의 연령 소득 곡선에서 오직 한 점만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해석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횡단면 자료에서요. 자료에서는 네, 각각의 코호트의 각 어떤 집단의 연령 소득 곡선에서 어느 한 점만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거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R스타와 Q스타, P스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횡단면 자료로 만들어진 이민자의 연령소득 곡선 혹은 CC 곡선을 얻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거야. 그래서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대요. 한 점만 관찰하게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하면 원 거주자 연령소득 곡선보다 기울기가 가파르게 됩니다.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게 되는데 이게 진정하게 기울기가 가파른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횡단면 자료를 사용한 이민자의 연령소득 곡선을 그리게 되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허구의 직선인 거예요. 이민자와 원 거주자 간의 임금 수렴이 있는 것처럼 따라잡기 현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둘째, 선 CC는 40세의 원 거주자 선을 가로지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40세, 즉 다시 말씀드리면 20살 됐을 때 이민을 온 사람은 자칫 잘못하는 게 20년 후에 20년 체류를 한 거야. 20년 이민 온 20년 후에 이민자의 소득은 원 거주자의 소득을 드디어 추월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진짜 추월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어떤 이민자 그룹도 그렇게 직접 추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림 8-5는 횡단면 자료의 연령소득 곡선이 이민자 코호트 간의 생산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이민자들이 겪는 적응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그쵸? 이게 지금 얘기하지만 이게 나와 있는 게 잘못된 해석이라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호트 간 생산성에 있어서 이런 차이를 코호트 효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사실은 뭐야? 그룹 간에 코호트라고 했는데 그룹, 집단 간에 아니면 코호트 그룹 간의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횡단면 분석에서는 반영하지 못해. 그게 바로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단면 자료 분석에서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룹 간의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나타나는 가상에 의해서 최근에 이민 온 코호트는 앞서 온 코호트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러한 효과, 반영하지 못하는 효과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코호트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코호트 효과. 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코호트 효과는 이민자들의 선택적인 회귀 이주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근데 60년대 이민 온 사람 중에서 능력이 떨어지거나 거기서 서바이벌 하기 힘들거나 생존이 버거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돌아간다고. 그래서 코호트 효과는 이민자들의 일부가 거기 보시면은요. 다시 선택적으로 회귀가 된다는 거야.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야. 회귀되기 때문에 회귀 이주라고 쓸게요. 이주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럽 리그라든가 미국의 메이저 리그라든가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기서 생존 가능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야. 버티기 힘든 사람들은 되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때 이민 가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민자들은 능력이 훨씬 더 높은 사람들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이민자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어느 주어진 시점에서 앞서 들어온 이민자들 가운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이미 돌아갔기 때문에 이민 온 지 오래된 이민자들의 소득을 보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이민 온 자들 중에서는요, 아직 미국으로 미래에 돌아갈 이민자들이 아직 추려지지 않아서 그들의 평균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갓 이민 온 사람들은 평균 능력이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의 평균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갓 2000년대 이민자, 그리고 1980년대 이민자들은 이렇게 반만 남은 거야. 이렇게 반만 남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만 남은 거니까 평균 소득하면 여기가 평균이 되고 얘는 여기가 되고, 자, 그리고 1960년대 온 사람은요, 원래 이제 비슷하게 왔을 텐데 남은 사람들은 요만큼이 남은 거야. 요만큼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회귀해서 되돌아가는 거죠. 여기 있는 평균 소득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여기보다 여기가 높고 여기가 높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회귀 이주 과정은 횡단면 자료에서 이민 후에 경력 횟수와 소득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그렇죠? 여기 회귀 이주 과정이라는 거, 회귀 이주라는 이런 특성 때문에, 일부가 되돌아가는 그런 특성 때문에, 얘 때문에 횡단면 자료에서는요, 횡단면 자료에서 네, 이민 후 경력 횟수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미국에 머물렀나 하는 경력 횟수라고 해야겠네. 횟수와 소득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이런 회귀 이주 과정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생겨서 이 상관관계는 경제적 동화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얘는 뭐다?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미국에 남아 있으니까 동화 현상 때문이다 라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니까 동화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코호트 효과와 이민자 동화에 대한 증거. 세 번째는 알았어. 코호트 효과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내는 증거. 여기 이제 실증 분석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실증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자, 데이터 보니까 첫 번째 줄에 이민의 코호트 간의 생산성의 차이가 있고 코호트 효과가 꽤나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코호트 효과가 커. 이건 뭐라고요? 집단 간의 생산성 차이가 크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8-6이 나와 있는데 입국 시점에 따른 이민자와 원 거주자 간의 임금 격차 보시면은요. 60에서 2000년대, 2010년에 들어온 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민자와 그리고 원 거주자 사이에 초봉의 차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막 도착한 이민자들은 원 거주자보다 12% 적게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90년대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은 원 거주자보다 33% 적게 받게 됐어요. 물론 90년대 후반에 약간의 반전이 있긴 있었대요. 아무튼 이런 거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그래, 그냥 거기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호트의 연령 소득 곡선을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65년도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65년에서 69년에 도착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요, 70년대에 도착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80년대에 도착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90년대 후반에 도착한 사람은 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시작 자체가 이제 다르니까 여기서 살짝 이렇게 그리면 더 좋겠죠.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더 위에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밑에 뭐 그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호트 효과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는 횡단면 자료 분석과 같이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집단 간의 생산성 차이 때문에 자칫 횡단면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동화 현상에 우리가 오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민의 결정서부터 계속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